네, 반갑습니다. 4월 13일 토요일입니다.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자, 저는 종목 진단하고 바로 또 산으로 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또 산에 가시든 아니면 봄놀이를 가시든 네, 마지막 이제 꽃 금방 질 것 같잖아요. 그래서 꽃놀이 마지막으로 또 즐기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종목 진단 그래서 빨리 해드릴 겁니다. 네, 거래량 특징 종목은 대한전선과 삼성중공업, 뉴스 테마 특징 종목은 삼성물산과 KB금융, 인기 검색 상위 종목으로는 삼성전자와 한미반도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슈가 많은 종목들이니까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차트 바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대한전선 먼저 볼게요. 전선 전력 관련주도 요즘에 굉장히 강세 잘 보이고 있죠. 지금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자, 5일선 따라서 쭉 올라가는 모습이라서 이 5일선을 따라가는 종목군들은 굉장히 강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외국인들은 일찌감치 발을 좀 뺐어요. 그 다음에 기관들은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 어느 쪽 하나라도 매수가 들어오면 일단 괜찮습니다. 괜찮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나쁠 건 없는데, 분위기적으로 봐서는 지금 위쪽에서 조금 정체되는 듯한 느낌이 좀 있죠. 전선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조금 약한 모습 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금요일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이제 차익 실현이 좀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원래 100% 여기가 우리가 그 5만원 정도가 매수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10만원 넘어갈 때 한번 원금을 팔았어요. 근데 그거 놔뒀더니 쭉 내려갔다가 다시 또 이만큼 올라가가지고 또 수익이 또 많이 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한번 절반을 팔아서 남아있는 물량은 이제 조금밖에 없는 상태가 됐는데, 일단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저한테, 네, 또 여러분들 이제 무료 종목이니까, 네, 월급 종목이니까 수익도 많이 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익 시간이 많이 들어갔는데, 자, 매도라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역시 5일선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급등주들은 사실 5일선에서 다 팔아먹을 이유는 없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너무 많이 올라왔다 느낌이 좀 있죠. 거기다가 차익 매도가 좀 들어오고 있다. 물론 이제 외국인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전력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크게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뭔가 이제 단기적 조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든다라면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들 위주로 먼저 때리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주의가 좀 필요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좀 들어요. 그래서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위쪽에서 자꾸 뭔가가 막히는 듯한 느낌이 좀 있다라는 것은, 자, 뭔가 매물대에 도달했을 거란 가능성이 있겠죠. 자, 보니까 대부분이 매물대에 도착하면 이렇게 주춤주춤 합니다. 15,000원까지 이제 매물대가 좀 있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약간 주춤주춤 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업황이 나빠졌느냐? 그렇지 않죠. 지금 AI 반도체 또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과 관련된 부분, 또 그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원래는 전기차 공장이라든지 이런 쪽 기대감을 통해서 많이 올랐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것도 이제 2021년도에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신규 공장을 만든다거나 인프라 구축한다거나 그러면 전력 설비 이런 쪽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급의 변화가 조금 있지만 현재로서는 추세적인 부분들은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일단 보유 중인 분들은 조금 더 보유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이게 지금 지지라인 때가 12,500원 정도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좀 보유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대신에 이제 신규 접근은 이미 전력주들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수하기 좀 어려울 거예요. 아직 올라오지 않은 전력주들을 골라서 매수하시거나 그렇게 가셔야 되는 거고요. 뭐 대한전선이 됐든 LS 일렉트릭이 됐든 잘 간다고 해가지고 따라붙을 수는 없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참고를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일단 이 매물대에 갇혀있는 모습이 지금 단기 조정을 이끌어낸다라고 한다면 말씀드린 지지선까지 한번 밀릴 수는 있고요. 아니면 그냥 횡보로 진행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위쪽에서 계속 때리고 있다라는 것은 약간의 어떤 불만이 좀 있다는 얘기죠. 너무 올라왔어. 좀 챙겨야 될 것 같아. 나는 좀 불안해. 이런 느낌들이 좀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아래쪽 지지선만 잘 만들면 이런 불안감들은 네, 시간이 지나면 다 해소가 되고요.
팔 만큼 다 팔고 나면 주가가 올라가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네, 쉽게 매도하시면 안 되겠죠. 네, 5일선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 홀딩하셔도 되고요. 지지라인 때는 12,500원 잡고 보시면 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그 다음에 없는 분들은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네, 지금은 변동성 구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단기 조정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단기 조정이 깊게 파고든다라고 한다면 11,000원대까지 밀릴 수 있거든요. 근데 요쯤 되면 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시 대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잘 가고 있기 때문에 홀딩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보도록 할게요. 지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조선 관련주들 실적이 많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844억 원 예상되고 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4배 정도 증가할 것이다. 4배 이상 증가할 것이다. 전망 나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조선주도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환율 상승에 대한 수혜가 또 잡힐 수가 있습니다. 조선주도 같은 경우는 배를 팔아먹고 나면 뭘로 받아요? 돈을 받을 때 달러로 받거든요. 근데 환율이 지금 높게 올라간 상태죠. 1370원대 넘었죠. 그래서 환율이 높게 올라간 상태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네, 달러 수혜주, 킹달러 수혜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환율 상승의 수혜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환율이 높은 것은 우리한테 좋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수출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또 실적이 일시적으로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들 움직임들이 요즘에 계속 주목을 해봐야 되는 움직임을 좀 가고 있어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난 2월, 3월경에 눌림목 형태 비슷한 모습 나오면서 움직임이 나온 것도 좀 있었고요. 지금 데드크로스 상황이지만 이렇게 단기적으로 팡 튀어 올라가 버리면은 아래쪽 이격을 무시한 채로 그냥 갈 수도 있거든요. 다만 조선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시기가 지금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점이 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조선업이 좋아지려면 실제적으로 경기가 완전 좋아져야 돼요. 근데 지금 뭐 뉴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중국의 이런 수출입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감소했어요. 예상보다 엄청 많이 감소해서 중국의 경기 둔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 경기가 그렇게 썩 뭐 훌륭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경제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 이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면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이 무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역에 대한 부분들 잘 팔리지 않는다. 물론 인기 있는 것들, 꼭 필요한 것들은 많이 팔리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이 판매량이 줄어들게 되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실어 나르는 이런 배 이런 쪽이 좀 애매할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유가 상승의 어떤 포인트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특수 선박쪽 이런 쪽에서의 기대감들 좀 있는 것이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완벽한 업황 호전에 대한 상승은 아니라고 보셔야 됩니다. 다만 이 종목을 갖고 계실 때 별다른 문제는 없어요. 그죠? 실적 늘어나고 있고 어쨌든 경기는 좋아지는 과정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본다라면 이 삼성중공업을 비롯해서 조선주들 움직임들 예의주시해야 되는 필요성이 좀 있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 유지 잘 하시면 별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신에 이제 시간적인 부분은 조금 길게 보고 대응하셔야 될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튀어버리면은 매수하기가 좀 어렵죠. 지금 8,000원대에 한번 들어오면은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겠다 생각은 드는데요. 8,000원 초입까지 들어온다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거 아니면은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격은 다 좁혀놨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대한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연초 2023년도 연초에 매수하셨으면 상당히 좋은 결과를 계속 이어가고 있을 텐데요. 그때는 이격이 많이 벌어져서 부담스러웠지만 지금은 이격이 좁혀졌기 때문에 괜찮은 포인트입니다. 다만 매수 타이밍이 단기적으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조금 조정을 받으면 좋을 것 같다 판단되고요. 그거 아니면 8,500원대 전후에서 횡보 조정을 통한 아래쪽 이격을 조금 더 끌어당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평선이 지금 우상향으로 전환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면서 매수 시점 잡아가시기 바라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 유지 잘 해주시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삼성물산 보도록 합니다. 네, 삼성물산은 걱정거리가 또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밸류업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제 주목을 받았던 종목군들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밸류업 관련된 종목군들의 조정이 나오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자, 밸류업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많이 올랐었단 말이죠. 특히 지주회사 이런 것들, 네,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그 이후에 뭐 맹탕 정책이다부터 해가지고 점점점 이제 끌려 내려오다 보니까 주가 상황도 같이 흘러내리는 모습이죠. 이 밸류업 종목들을 볼 때는요, 무엇을 주목을 해야 되냐면, 밸류업이기도 하죠. 즉, 그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종목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성장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봐야 됩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지금 딱 그냥 요것만 이 기업만 딱 놓고 보면 지주사 이런 거 다 빼고요. 이것만 놓고 보면 건설주잖아요. 근데 건설업종이 그렇게 썩 지금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지주사 개념의 그 종목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제 밸류업으로 포함되어 있다 되어 있는데, 자, 중요한 건 이거죠. 밸류업으로 수혜를 받고 가는 거는 좋은데 본업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조금 애매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이제 자꾸 소송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나오잖아요. 삼성물산이 지금 엘리엇으로부터 또 소송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문제점이 좀 될 수 있는 상황이 좀 됩니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이씨 시끄러운 주식 사고 싶지 않은데 네, 주가도 떨어진데 팔아버릴까 이런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다가 기관들까지도 매도를 치고 있는 상태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밸류업이라면 이제 배당금의 어떤 상승이라든지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생각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기관들 입장에서는 많이 올랐을 때 팔아먹는 그런 단기적 성향을 요즘에 많이 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에서 부담감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이 기관들 물량이 다 털어지고 나면 주가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오게 될 겁니다. 삼성물산은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이격도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약간의 조정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추세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13만원 정도까지도 한번 밀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모습인데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한두 차례 정도 주가가 더 떨어진다면 아마도 네, 바닥을 잡아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13만원 정도대에 터치가 되면 매수 시점으로 적당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그래서 밸류업 관련한 부분들은요, 이번 달, 그 다음에 5월달에 이제 세부 사항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5월달까지는 일단 여러분들이 좀 열어놓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이 떨어진 시점을 이용해서 매수를 한 번씩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런 정책적인 기대감들은요, 어느 순간 갑자기 많이 내렸다 싶으면 갑자기 또 올라가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이런 패턴들, 그 다음에 삼성그룹 전체적으로 좀 잘 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삼성전자가 잘 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일단 13만원대 정도 지지선 확인하시면서 보시되 가격이 그 정도 들어오게 되면 한 번 정도는 관심 가지고 매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떨어질 것을 감안해서 그냥 홀딩 하시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신규 매수 생각하시는 분들 좀 기다렸다가 주가가 조금 더 싸게 형성되면 그때 매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13만원에 딱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 근처 즈음에서 반등 포인트가 나오면 매수를 하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런 종목들 또 하나씩 모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분위기 나쁘진 않습니다. 이제 소송이라든지 또는 건설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조금 부담스럽겠지만 그거 외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가격이 조금 더 떨어지면 매수하는 전략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KB금융 보도록 합니다. 은행주 중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좀 나아요. KB금융 같은 경우는 은행주 중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좀 낫습니다. 신한지주라든지 아니면은 하나금융지주 등등등은 지금 지지선 다 밑으로 내려갔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 신한지주나 네. 별로죠. 네. 그 다음에 하나금융, 네, 이런 거, 그 다음에 우리금융, 네. 이런 것들은 지금 보면은 KB금융보다 훨씬 더 나쁜 상황이에요. 주가가 더 많이 내려갔고 지지선도 깨지고 있는 상태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근데 KB금융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주 쪽에서 가장 대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좀 낫다라고는 판단을 좀 내릴 수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불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냐면 그 고금리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뭔가 이제 수익성이 계속 유지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은 나올 수 있잖아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1분기 시점에서의 이익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줄어들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실망스럽다는 쪽으로 좀 가고 있거든요.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예금 금리를 좀 낮춰라라는 어떤 정부 쪽에서의 어떤 압박감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도 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홍콩발 ELS 여기에 대한 어떤 손실금 이런 것들도 이제 1분기에 다 잡힐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게 돼버리면 아무래도 이제 부담감이 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추세 자체도 너무 올랐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네, 지금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격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은행에 대한 부분들은 조정이 좀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 또 상황을 보게 되면 금리 인하가 지금 지연된다는 얘기가 있지만 지연이 되는 거지 금리 인하를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금리 인상을 하는 쪽으로 하게 된다면 주가가 계속 상승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네, 이익률 감소와 그다음에 금리 인하라는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있으면 하반기에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거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동안은 이제 고배당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기대감을 가지고 진행이 됐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이벤트가 다 지나갔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겠죠. 대신에 이제 밸류업 관련한 부분에서는 은행주들이 상당히 저평가된 건 맞아요. 그리고 고배당 종목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주가가 떨어지면은 매수 포인트를 가져갈 필요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매수 포인트 가져갈 거라면 굳이 KB금융 말고 네, 배당률이 더 높은 거 있잖아요. 기업은행 같은 거. 네. 이런 것도 이제 배당률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보면은 가격이 더 떨어지게 생겼죠. 은행주도 전체적으로 주가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12,000원 아래쪽 이렇게 11,000원대 막 이렇게 쭉 떨어져 버리면은 저는 10,000원대 내려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생각 안 하고 그냥 바로 살 것 같은데, 네, 지금 12,000원에서 11,000원 요 사이 구간에 들어온다면 고민을 좀 하긴 할 것 같아요. 하지만 굳이 은행주를 산다고 한다면 얘는 기말 배당이에요. 기말 배당. 기말에 주는 배당 기업이기 때문에 배당률이 높습니다. 물론 그것 따라서 배당락도 굉장히 크지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많이 떨어지고 나면 이 기말 배당에 대한 기대감, 고배당에 대한 기대감으로 쭉 치고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기업은행은 망하지 않는 거 아시죠? 네, 대한민국 정부가 최대 주주예요. 그래서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오히려 떨어지면은 밑에서 한번 주워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4대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조금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KB금융에 대한 부분들은 네, 제 생각에는 뭐 그냥 길게 보시는 분들은 홀딩하셔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내려가더라도 뭐 지가 한 55,000원대쯤 되면 지지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뭐 하락부에 대한 포인트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만 수익을 크게 발생시키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뭐 홀딩하시면서 배당 계속 받아먹는 거, 분기 배당이니까요. 계속 받아먹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만 지금은 기대감이 조금 꺾여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밸류업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익 성장률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뒤처지게 된다면 대응하기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좋겠어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 하시는 건 나쁘진 않은데 지지라인 때는 일단 글쎄요, 깨고 내려가면 많이 밀릴 것 같긴 한데요. 63,000원 정도 지지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규 접근은 지금은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행주들은 지금은 매수 포인트라기보다는 조금 더 떨어지길 기다렸다가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을 취해 주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자, 삼성전자 볼게요. 삼성전자는 조정을 받아야 됩니다. 네,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외국인 매수가 잘 들어오고 있고요. 밑에서도 빵빵하게 잘 받아주고 있죠. 자, 기관들 매도는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것을 좀 끄집어 내리는 네, 그런 부분이 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 투신권에서도 매도가 계속 나타났었던 부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개별적인 어떤 매도세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은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될 수 있겠고, 개인들이 팔아먹는 것은 나쁘지 않은 소식이에요. 네, 개인들은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네, 조금 네,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어떤 부담감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이제 삼성에서 이제 발표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좋은 소식은 무엇이냐? 미국에서 이제 반도체 지원금 나올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이제 그 TSMC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 더 많이 주는 그런 그 지원을 좀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60억 달러 이상의 그런 수혜를 좀 받지 않을까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삼성전자가 사실 키를 쥐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네, HBM도 그렇고 AI 쪽에서 키는 지금 삼성전자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쥐고 있는 거고요. 요즘에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엔비디아 타도 이런 식의 분위기가 또 미국 대기업들 쪽에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엔비디아만큼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AI 칩에 대한 동맹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즉 엔비디아와 다른 놈들이 싸우겠다 이런 식이죠. 근데 이 모든 AI 칩이 HBM으로 귀결된다는 것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적은 앞으로 더 좋아질 거예요. 지금 잠정 실적도 깜짝으로 나왔는데 앞으로 더 좋아지게 될 거고요. 뭐 더 멋진 흐름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는 것은 부담이 되겠죠. 그리고 8만 원대 넘어가면서 이제 본전에서 매도하려는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나오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감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종합해 볼 때 주가가 지금 이격도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을 좀 필수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조정을 받긴 받아야 되는데 지수가 많이 빠지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크게 밀리지 않습니다. 즉 8만 원대 이상에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조정이 들어가더라도 겁내지 않아야 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가 가지고 있다라면 조정이 나올 것을 감안해서 그냥 들고 가시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팔고 밑에 다시 사야지 이러다가 못 사는 수가 생기거든요. 그럼 주도주 없이 상승장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지분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뺏기지 않아야 되고요. 내가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시점에서 단 1%라도 단 한 주라도 주식을 더 확보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는 8만 원대가 아니에요. 네, 그냥 제가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12만 원 정도까지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뭐 10만 전자 이런 거 충분히 만드실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이 달성될 수 있는 이 목표 주가까지의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죠. 다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게 2024년도 지나서 2025년, 2026년까지 이 AI 반도체 칩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즉 공급이 수요보다 적은 상태, 즉 공급이 딸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도 인상되고 물량도 더 많이 딸리는 모습으로 해서 더 많이 팔리게 되겠죠. 그게 맞춰지는 위치가 이제 2026년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아지는 위치가 그렇게 됩니다. 그전에는 전부 다 공급 부족이거든요. 그러면은 한 2, 3년 동안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12만 원, 13만 원까지 올라간다 생각했을 때요. 지금 8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여기서 막 치고 올라가서 그냥 단박에 12만 원 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손가락 빨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급 조절을 통해서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계속 움직여줘야 돼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주가에 깊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많이 뛰죠. 이것도 사실은 부담되죠. 그러니까 천천히 올라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 올라가면 잠깐 쉬고요. 다시 또 올라가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상승세를 보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략하기에 훨씬 더 좋은 그런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런 것들에는 이제 조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실증을 좀 많이 내죠. 빨리빨리 수익이 안 나오니까. 하지만 길게 가져가신다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여기서 챙겨가실 수 있고요. 또 적은 수익률이 불만이시라면 비중을 많이 가져가시면 돼요. 다른 종목들보다 비중을 조금 더 많이 실으시면 안정감 있게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을 겁니다. 삼성전자는 일단 그대로 홀딩하시는 게 맞아요. 대신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단기 조정의 포인트가 있다. 이 부분은 이제 미국의 반도체 그 투자 지원금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진행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삼성전자가 이제 확정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상승세로 다시 전환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충분한 조정이 좀 거쳐야 되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실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왜 9만 원 안 가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조정은 반드시 필요한 거니까 그 부분들을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매수 접근은 좀 어렵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미반도체 볼게요. 한미반도체는 상승 흐름을 일단 타고 있습니다. 이런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종목군들은요, 일단 급등 패턴으로 연구해서 보셔야 되는데, 이게 2023년도에 아주 잘 나온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지금 이평선대가 쭉 타고 올라가면서 분위기 만들어주고 있고요. 업종 같은 경우는 뭐 다시 말할 거 없죠. 이거는 뭐 하이닉스, 그 다음에 이거 하나마이크론하고, 하나마이크론 맞죠? 하나마이크론, 한미반도체, 하이닉스 이렇게 세 개가 같이 묶여가지고 돌아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2023년도 초반에 강하게 올랐다가요. 횡보 진행되고 이평선 모아서 다시 가는 모습입니다. 같은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20일 이평선의 포인트, 그 다음에 5일선, 그 다음에 주가 따라 움직이는 거죠.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파도를 타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즉 현재 시점에서는 지지선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올라가기 때문에 약간은 부담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흐름적인 부분에서는 현재로서는 나쁠 게 없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파도를 타고 올라가게 되면 지지선대가 어디서 발생되냐면 직전 고점대에서 지지선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종목이 지금 너무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직전 고점 지지선대에 만들어지지 않고 그냥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격을 만들고 가는 건데 이거는 지금 21선과의 어떤 포지션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격적인 부분들이 21선이 이 직전 고점보다 더 높게 올라가 있다 보니까 지지선이 위로 올라가 있는 형태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주가가 이번에 조정을 받더라도 그 정도 시점에서 또 다시 반등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AI든 반도체든 흐름들이 좋을 수 있거든요. 다만 지금 보면은 과매수 들어왔죠. 과매수가 들어오면 쉽게 올라가지 못합니다. 주가를 충분히 낮춰줘야 돼요. 이 심리적인 부분들 충분히 낮춰줘야지 주가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그냥 옆으로 좀 눕거나 이 반도체 종목군들이 대체적으로 좀 그럴 가능성이 높죠. 하이닉스도 많이 올랐고 삼성전자도 많이 올랐고 대부분 반도체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온 모습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과매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보 아니면 주가가 좀 떨어질 수 있는 환경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거는 사람들이 어떻게 본인에 따라 달려있어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팔아먹고 있어도 한미반도체 이런 것들 막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는 이제 수급이 몰리게 되면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뭐 팔아먹을 이유는 전혀 없고요. 지지라인대를 마지노선으로 본다면 12만원 정도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만원 이탈하면은 단기적 데드가 나오게 됐을 경우에는 일단 여기 10만원대 아래쪽까지도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2만원 지금 시간적인 부분을 좀 끌고 가면 13만원까지도 지지선이 확보가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12만원 초반 정도가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될 것 같다 보여지고요. 5일선과 21선이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 안 된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그럼 단기 조정이 어떤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주의를 좀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체크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지지선 위쪽에서는 홀딩 하시는 게 맞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매수 포인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수 접근보다는 그냥 다른 종목들 아직 안 올라간 반도체 소부장이 있을 거예요. 그쪽으로 집중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 같다 판단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은요. 대한연선, 삼성중공업, 삼성물산, KB금융,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말씀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셔가지고요. 대응들 하시고 오늘 일찍 종목 진단 올려드렸으니까 이제 여유 있는 시간 보내시고요. 주말 즐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또 다른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